안녕하세요. 박서민입니다. 오늘은 4주차 2차시 학업계획서와 커버레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학업계획서와 커버레터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학업계획서와 커버레터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학업계획서와 커버레터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어떤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첫 번째 이력서를 다루나요, 선생님? 보통 커버레터가 첫 번째 서류이면 커버레터를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력서는요,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여태까지의 인생을 쭉 돌아보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입니다. 이력서가 잘 갖춰져 있으면요, 그 이력서를 바탕으로 커버레터를 쓰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력서를 먼저 다룬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커버레터가 첫 번째 서류이면 커버레터를 먼저 하고 학업계획서를 나중에 다루면 되지 왜 두 개를 같이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력서가 자신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것이라면 커버레터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를 열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서류의 첫 번째 서류입니다. 이 커버레터랑요, 학업 계획서가 같이 묶여져 있는 이유는 커버레터와 학업 계획서 SOP가요,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 계획서를 잘 이해하시면 커버레터를 잘 쓸 수 있고 커버레터를 이해하시면 학업 계획서를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죠. 학습 계획서는 말 그대로 학업 계획서는 말 그대로 학업을 위한 서류입니다. 그러면 커버레터는 언제 필요한 걸까요? 커버레터는 보통 취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서류이고요. 그리고 또 역시 학업을 준비할 때, 유학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더 하고 싶을 때 지원하는 서류 중에 커버레터를 요구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더욱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필요한 서류는요, 커버레터, 이력서, 학업 계획서 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커버레터와 그리고 이력서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기타 그 회사에서 원하는 서류들 있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공통점이랑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이력서를 먼저 다루었고요. 그리고 학업계획서와 커버레터를 같이 묶어서 이번 주차에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정리가 되었나요? 네, 그러면 다시 학업계획서와 커버레터의 구조로 돌아와서 이 학업계획서 그리고 커버레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업계획서 영어로 뭐였죠? 네, Statement of Purpose죠. 네, SOP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요, 진학의 목적, 그리고 관심 연구 분야, 연구 계획, 그리고 졸업 이후의 비전, 이렇게 네 가지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3단락에서 5단락 문단의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학교는요, SOP의 그런 분량을 딱 정해놓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SOP가 한 3장에서 뭐 4장, 5장이 된다고 하면 5문단보다 더 많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내 SOP가 뭐 1장 혹은 2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3단락에서 5문단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는 들어갈 내용은 비슷한데요. 커버레터의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커버레터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레터, 가장 서류의 여러 가지 서류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오는 서류라고 했죠. 네, 커버레터는요, 일단은 편지 형식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편지 형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들어가죠? 네, 그쵸.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예, 이런 식으로 주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커버레터는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요.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날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직함, 타이틀, 회사 이름 혹은 학교 이름, 그리고 회사 주소 혹은 학교 주소, 받는 사람의 주소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또 Dear하고 받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메시지, 여기는 학업계획서와 비슷한데 조금 더 요약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강력한 소개, 편지를 쓰는 목적,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 특히 배경이나 뭐 능력, 경험, 회사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 혹은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향후에는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 뭐 전화가 더 유용한지 아니면 이메일이 좋은지 등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요. 일단 첫 번째는 인사말이 들어갈 거고 마무리 역시 인사말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서명이 들어갑니다. 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SOP랑 비슷한데요. 형식이 cover letter는 조금 다릅니다. 가장 짧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서류지만 첫 번째 서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학업 계획서 SOP와요, 그리고 cover letter 두 개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cover letter는 한 장 정도이기 때문에 짧은 버전, 그리고 SOP 같은 경우에는요, 길이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long vers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지원 이유입니다. 네, 학업을 더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다거나 그 어떤 것에도요,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훅, 첫 번째 단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서류가 cover letter라고 했는데요. cover letter의 첫 번째 단락이 좋지 않으면 아마 면접관은 이만큼 서류가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문단이 별로 흥미롭지 않거나 클리어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 지원자의 서류로 넘어갈 것입니다. 혹은 cover letter도 좋았고 이력서도 좋았지만 학업 계획서 SOP에서 첫 번째 단락이 좋지가 않으면 읽기 싫다, 다음 걸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cover letter나 아니면 SOP 둘 다에서요, 첫 번째 단락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들어가야 할 내용이요, 해당 학교나 혹은 회사를 알게 된 계기를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그 학교나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어필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우리 학교에, 우리 회사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지원 목적과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 혹은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싶은지를 적어야 하고요. 그리고 관심 분야를 적어야 하고 대학원에 진학 혹은 해당 회사 지원에 관한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평가자 혹은 해당 교수님을 설득시켜서요, 자신이 그 회사에 일을 하고 싶은지 혹은 자신의 제자로 두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설득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글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원 목적을 분명하게 썼으면 또 써야 하는 내용이 바로 경력이죠. 네, 이력서를 보면 되지 왜 또 이렇게 줄글로 서술을 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요, 물론 이력서를 보면 그 팩트들, 사실들은 나와 있지만요, 그 사실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의 종합체로 만드는지는 SOP나 학업 계획서나 아니면 cover letter에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경력도 예쁘게 그리고 명확하게 단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분야에서의 academic background나요, professional background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 혹은 연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강 과목을 서술해 주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물학을 공부를 하고 싶으면 나는 biology 302를 들었다, advanced level의 biology 수업을 들었다 라고 서술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 교수나 전문가의 수업을 들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그 전문가의 지식을 이 사람이 잘 흡수를 했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유명한 교수님의 수업을 적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직접 활동한 경험이 있으면요, 인턴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전에 풀타임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면 이러한 경력도 적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출판물 혹은 기타 전문 업적, 예를 들면 학회 발표라던가요, 아니면 출간물, 논문, 특허 같은 것들을 서술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서술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활동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들을 진행할 것이고 전략과 방법,
을 서술하셔야겠죠. 그리고 세부적인 일정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분량이 제한돼 있고 뭐 이렇게 100페이지 이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간략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구나.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요. 향후의 계획을 어느 정도는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구체적으로 정량적 숫자를 사용하는 거죠. 혹은 정성적으로 효과를 구분해서 작성을 하시면 더욱더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네, 학업계획서와 커버레터의 구조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아봤는데요. 네, 커버레터와 학업계획서의 구조는 앞부분과 뒷부분은 약간 다르지만 그리고 분량에 대해서도 다르지만 안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학업계획서와 커버레터가 도대체 short version, long version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분량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